일단 너네 학교가 그 한국사 범위가 어씨 뭐야 완전히 지 맘대로 랜덤이야. 그리고 심지어 범위를 되게 많이 나가. 내가 보고서 깜짝 놀랐어. 응. 1학기에 책을 다 끝낼 각오로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좀 빠듯하게 나갈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자, 우리가 보통 하얀색 어디가? 아, 여기 있다. 아, 이 얘기 먼저 해볼까? 그 프린트 그거 봐. 야, 기껏 다운받아 놓고 개봐야지 예보고 있었어. 아, 역사는 기본적으로 사실의 기록이지. 사실을 기록한 걸 역사라고 해. 그러면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진짜 사실임? 을 확인하는 거지.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사실인지 아닌가. 우리는 만약에 누가 구라를 쳐놓고 가짜로 따돌려 놓은 거를 역사로 알면 안 되잖아. 진짜로 사실인 것만 역사로 해야 되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유물을 보는 거야. 그 시대의 유물. 혹은 그 시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서 돌도끼나 뭐 예를 들면 어느 무덤에서 청동검이 출제됐으면 그 시대에 청동검을 쓴 건 확실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게 이 유물이 증거가 돼.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구석기, 신석기 요 라인에서는 뭐가 나오면 유물이 나오면 얄짤탱이 없이 이게 시험이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고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유물은 그 유물의 유래와 이게 어디서 등장한 거고 왜 등장했는지를 좀 알아야 돼. 거기다가 너네 학교가 사료를 되게 많이 낸대. 역사 사료를 되게 많이 낸다고 공이 얘기를 하더라고. 사료가 이것도 두 가지야. 사료를 진짜 한문으로 내면 정말 미친 학교인 거고. 미쳤지. 요즘 애들은 한문을 잘하는 애들이 아닌데, 선생님은 이제 일반 사회교육과하고 사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나는 고려 중세사 전공이야, 역사 쪽에서는. 그 한자 사료를 많이 보잖아. 요즘 애들은 모를걸? 못 볼걸? 근데 어쨌든 그래. 그래서 사료는 나오는 거 최대한 정리해서 그 시대에 관계된 사료들 정리해줄게. 어쨌든 유머를 보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지. 누가 뭐래도 기록을 확인하는 거지. 근데 기록 확인도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하고 기록을? 유물하고 기록을 서로 크로스하는 거지. 유물하고 기록을. 그러니까 기록이 있는데 유물이 없어. 기록이 하나밖에 없는데 유물이 없으면 그 기록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책의 거의 구라 오브 탑으로 불리는 환단고기 같은 역사책은 기록은 어마무지하지만 그 걔 기록만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정복했어. 그것만 보면 우리나라 세계 정복했어. 근데 걔를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게 역사책에서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뭐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걸 증명하는 유물이 없어. 그 시대를 살았으면 무조건 뭐라도 나와야 되거든? 안 나와. 그래서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환단고개를 진짜로 믿으면 그건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사람에 가깝지. 그러니까 없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록하고 기록이야. 기록을 서로 크로스 체크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저자가 전혀 다른 두 시대에 두 시대에서 기록을 남겼는데 같은 시대의 기록을 남긴 거지. 크로스해서 봤더니 여기 이 기록에도 이 사실이 있고 이 기록에도 이 사실이 있으면 그거는 누가 봐도 사실이지. 그러니까 전혀 서로 모르는 저자가 전혀 다른 시대에 사는 전혀 서로 모르고 전혀 다른 시대에 사는 두 저자가 기록을 남겼는데 이 시대를 남겼는데 내용이 같아. 그러면 그건 사실인 거지. 그렇게 보통 우리가 체크를 해. 그래서 역사를 보면 기록이냐 아니냐가 역사는 기록 유무가 대단히 중요한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간단히 역사를 구분할 때 기록 이전의 역사하고 기록 이후의 역사를 구분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 이전의 역사는 그래서 먼저 선자를 써서 선사라고 하는 거지. 기록 이전.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돌멩이 시대라고 부르는 석기 시대와 청동기와 초기 철기 시대, 그러니까 문자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초기 철기 시대는 다 선사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대는 뭐가 중요하겠니? 이 시대를 네가 지금 오늘 공부를 할 건데 뭐가 중요할까? 유물. 이 시대는 유물에서 시작해서 유물에서 끝나. 그러니까 유물을 정확하게 아냐 모르냐가 이 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 어머, 빔 프로젝터 여기 달렸네? 어디서 찍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 빔 프로젝트 다는 사람은 정말 생각을 못해. 칠판은 대부분 오른손잡이로 쓰거든. 심지어 왼손잡이 선생님도 칠판 쓸 때 오른손으로 써. 왜냐면은 이렇게 쓰면은 등짝에 판서 가리잖아. 그래서 판서는 무조건 오른손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빔 프로젝터를 여기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다 필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정 가운데 떡하니 빔 프로젝터 있으면 하란 거야 말라는. 죽겠다. 자, 그래서 유물. 기록 이후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자가 한자로 되게 복잡해.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네, 역사시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어떤 뜻이냐면 요렇게 네모난 거에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입구자 같지만 이게 뭐냐면 화살의 관역.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화살이 옛날에는 활을 쏘면 저 관역 옆에 사람이 하나 숨어 있다가 화살이 맞으면 덕중이요 이런 거 하는 그 드라마 사극 같은 데서 하는 거 봤니? 원래는 관중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뚫을 관자에 가운데 중자 써서 관중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기록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붙는 거지. 이해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기록하다 할 때 사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무슨 시대를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바로 선사시대라는 거. 스타트. 삐삐삐. 요즘에 그 PPAP. 너무 장난 아니야, 진짜. 빠져들고 있어. 이거 지울게요. 그러니까 그 프린트를 보면 되는 게 그러니까 성사 시대는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는 일단 가장 기억을 해야 될 게 구석기 시대는 핵심이 뭐냐? 잘 기억하세요. 구석기 시대 핵심은 불을 쓴 거야. 불을 쓰면서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고 그리고 인간의 삶이 시작됐지. 그러니까 그 프린트 보면 제 선생님 프린트를 보면 구석기 시대가 약 70만 년 전에 시작됐고요. 정확한 연도는 몰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이라는 탄소 연대 측정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탄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탄소가 100개의 탄소가 있으면 그게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대략 한 2,500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100에서 50으로, 50에서 20으로, 20에서 12.5로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측정해서 대략 연대를 측정하는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미래에 좀 더 나은 연대 측정 방법이 나오면 그걸로 가겠지. 지금은 일단 아직까지 교과서에 딱히 변화 없는 거고 70만 년 전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그리고 불 썼고요. 자, 여기서 그 프린트 보면은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게 이 시대는 기본적으로 이동 생활을 중심으로 합니다. 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동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농사 같은 거 안 짓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농사를 안 지으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채집과 사냥을 하고 살 수밖에 없지. 농사를 안 지으니까 사냥하고 채집을 하고 사는 거고. 그리고 채집 생활을 하잖아. 만약에 나무 열매를 따먹는데 나무 열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뭐 합니다? 이동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이동을 해. 그러니까 뭐도? 집도 대충 짓는 거야.
왜냐면 오래 살 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집은 몇 가지 용도인데 일단 맹수 같은 육식동물을 피하는 거. 여기서 그러고 가끔 애들이 사냥한다니까. 무슨 거대한 뭐 매머드 잡는 거 생각하는데 너무 큰 기대야. 응? 짱돌 들고 돌멩이로 찍는 사냥에서 매머드나 육식동물이 말이나 되냐? 그러니까 되게 조그만 동물들을 사냥하는 정도라. 근데 실제로 사냥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 왜냐면 작은 동물들은 빨라. 새끼 돼지 달리는 거 봤니? 진짜 빠르거든. 아, 그럼 못 잡아. 멧돼지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거의 육식동물에 준하는 애고. 멧돼지 다 크면은 몸무게 400kg야. 그게 시속 한 60km로 달려와. 산에서 산비 타고 달려와. 장난, 다치면 죽어, 사람. 진짜 무서운 거지. 그래서 집은 주로 대충 지니까 별 중요하지 않아. 막집을 짓거나 주로 포인트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동굴에서 살지. 그러니까 이 동굴은 당연하겠지만 만든 동굴은 당연히 아니겠지. 만들 능력이 안 되니까. 자연 동굴들에 살아. 그래서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지는 대체적으로 동굴이 많은 데 몰려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동굴이 많은 데가 어디냐면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너 중학교 때 배웠나? 우리나라에 석회동굴 많은 동네가 있어. 충청도 라인. 여기에 요쯤에 옥천지향사라는 지층이 지나거든? 몰라도 돼. 이거 나중에 지리를 한번 배우겠지만 옥천지향사라는 지층이 지나는데 이 지향사가 석회암층이야. 그래서 요 충청도에서 강원도 살짝 위로 넘어가는 충청도 라인쯤에 석회동굴이 그렇게 많아. 이게 영월의 고수동굴, 요런 동굴도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석회동굴하고 이렇게 딱 쳐보면, 관광지를 쳐보면 대부분 충청도에서 경기도 아래쪽, 충청도 위, 강원도 살짝 걸쳐있는 그 라인에 와당창 몰려있는 걸 알 수 있어.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지 다 여기 있다. 가장 유명한 구석기 유적지, 그리고 요 위쪽에도 약간 석회 라인이 있거든? 거기 중에 하나가 연천 전곡리야. 그 연천 전곡리는 구석기 행사도 해. 페스티벌도 해. 심지어. 자, 그리고 요렇게 구석기 유적지는 주로 어디? 석회동굴 중심으로. 네, 동굴 중심으로 살죠. 그리고 이 동굴에 당연하겠지만 모두 그립니다. 벽화 그려요. 근데 우리나라 구석기로 추정되는 동굴에서는 벽화는 안 그렸거든? 우리나라에 없는데 저기 유럽 쪽에 알타미라 동굴 이런 데에는 정말 소를 멋있게 그려놓은 벽화들이 있어요. 그런 거 벽화를 그렸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동 생활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도구의 사용이지. 정확하게는 이제 요거를 잘 생각해봐. 도구를 단순하게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떤 이유인지,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은 진화론적으로 가면 원숭이랑 다를 바가 없었을 거야. 근데 두 발로 걷게 됐지. 그러니까 이족 보행을 하게 됐어. 두 발로 걷게 됐어. 그럼 당연하겠지만 손이 놀잖아. 도비는 프리예요. 손이 프리해. 자, 잘 생각해봐. 손이 놀아. 그러니까 뭔가를 만드는 거지. 도구 제작을 하는 거야. 손이 노니까. 그리고 손이 놀아요. 잘 생각해봐. 도구를 만들고 뭐하고 하지? 머리를 쓰는 거라. 그러니까 지능이 발달하지. 아마 맨 처음에는 언어 체계나 이딴 거 없었겠지. 예를 들면은 저기 무서운 동물이다. 이러고 끝났겠지만 어느 정도 몇십만 년의 시간이 지르면 자연스럽게 이 지능의 발달은 자연스럽게 뭐의 발달로 이어졌을 거라고? 언어의 발달로 이어졌을 거라고 추정해. 그러니까 언어의 발달과 도구의 제작이 두 개가 크로스되니까 인간의 머리가 좋아지는 거거든. 자, 그 도구를 제작을 하는데 이 도구는 당연하겠지만 굉장히 비루한 도구가 되겠죠. 처음에도 새끈하게 나올 리가 없지. 그러니까 사실은 도구라는 건 그냥 처음에는 짱돌 하나야. 짱돌 들고 이것저것 한 거지. 그래서 초기 우리가 이때 도구는 심지어 그리고 만들 때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우연의 산물일 확률이 높아. 그래서 뗀석기라 그러거든. 자, 별표 100만 개. 뗀석기 자체가 주관식 답이기도 하니까 별표 100만 개 하셔요. 자, 때려서 만든 석기. 그래서 옛날에는 타제석기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제
한글식 표현들을 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타제석기, 뗀석기 이렇게 얘기를 해. 뗀석기가 있어. 자, 뗀석기를 만드셨어? 그러면 초기에는 원소스 멀티 유즈 하나의 도구로 여러 용도로 쓰신 게지.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기 보는 주먹도끼야. 그 뗀석기라고 있는 그 칼라로 된 거 볼래? 응. 거기 옆에 주먹도끼 있지? 그게 이때 등장하는 거지. 이 주먹도끼도 나름 레벨이 있단다? 거기는 그냥 하나 띨롱 해놨지만, 와, 주먹도끼도 외날형이 있고 양날형이 있거든. 몰라도 돼. 시험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은 이게 이 주먹도끼가 외날형은 이제 뭐 대체적으로 주먹도끼는 그냥 다 이렇게 생겼는데, 응. 외날형 양날형 도끼는 주먹도끼가 이렇게 있으면 날이 이런 식으로 날을 때려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뗀석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더 강한 돌에다 약한 돌을 이렇게 부딪히면 결 따라 깨지는 석영 같은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로 만든 거지. 날카롭게 날을. 그런데 예를 들면 외날형 주먹도끼는 주먹도끼라고 하지만 그냥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그냥 뭉툭하고 얘만 날이 서 있는 한쪽만. 얘는 양날. 당연히 역사학자들끼리 토론을 했을 때 발전한 건 이쪽인 거야. 외날형보다는 양날형이 발전한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1970년대, 60년대까지 외날형 도끼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저 한반도는 석기의 발달이 늦구나. 여기는 뭐 별로네, 레벨이 높지 않아 이랬는데 1965년인가? 70년 초인가? 저 연천 전곡리에서 양날형 도끼가 발견된 거야. 아슐리안형이라고 하거든. 그 도끼가 발견된 거지. 그것도 어떻게 발견했냐면 그 주한미군 아저씨가 자기 여친이랑 놀러를 갔어. 거기 가본 적 있는지 모르는데 캠핑장하고 공기 되게 맑고 좋아. 놀러를 갔는데 이 양반이 하필이면 대학에서 고고학 전공이었던 거야. 그 연천에서 물가에서 나 잡아봐라고 놀고 있는데 웬 짝돌멩이가 나는데 딱 보니까 고고학을 공부한 눈에서 보니까 이거 범상치 않은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주먹도끼가 발견된 거지. 그 정확하게 자기도 모르겠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해갖고 자기 대학 은사님한테 보낸 거야. 이게 여기서 이런 게 발견된 게 뭔가요? 근데 그 발견해서 검토했더니 학회가 완전 날칵 뒤집어진 거지. 동양에서는 전혀 없었던, 중국에서는 발견됐지만 한반도에서는 전혀 없었던 양날형 아슐리안형 도끼가 발견된 걸 그래서 중국이 진짜 넘어가긴 했구나. 중국에서 넘어가긴 했구나. 뭐 이런 거. 참고로 일본에서는 아예 발견 안 됐어. 옛날에선 일본에서 1909년인가 10년인가 어떤 고고학자 놈이 사기를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발견됐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지가 이렇게 뿌린 거예요.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진짜 유명한 사건이라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면 있을걸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리고 770만 년이잖아. 중기쯤 가면 당연하겠지만 개별 용도에 따라서 석기가 하나씩 등장해. 그러니까 그 사진 밑에 있는 밀개 같은 거지. 그러니까 한 도구는 하나의 용도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밀개 같은 거. 얘는 그러니까 뭐 곡식을 빻아갖고 밀어서 먹는 도구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가면 후기쯤 가면 이음 도구가 등장해. 이게 뭐냐면 잡아봐. 어떤 힘은 원심력에 비례해서 힘이 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먹도끼를 들고 때린다는 건 주먹도끼 자체가 단단하긴 하지만 결국에 주먹도끼의 파워는 뭐에 비례해? 내 손의 원심력에 비례한다고. 만약에 짝대기를 달아서 도끼처럼 만들면 이해가? 돌도끼. 이런 돌멩이에 끈 묶어갖고 이렇게 만들면 이건 원심력이 훨씬 세지겠지. 그런 도구야, 이음 도구라는 게. 그걸 잇기 위한. 그래서 그 이음 도구에 연결해서 쓰는 도구로 나온 게 요거. 승배 찌르개. 얘는 겁나 중요하겠죠? 지금 여기서 뗀석기 자체도 중요하고 주먹도끼랑 승배 찌르개는 시험에 항상 언급되는 아이니까 기억을 해 주셔요. 그 다음에 주거는 막집 나왔고 그거 옛날에는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요즘에는 위치는 안 나오고 요즘 진짜 유명한 거 연천 전곡리는 좀 중요해요. 연천 전곡리는 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일 가깝고 그 구석기 축제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천 전곡리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양날형 주먹도끼가 발견돼서 유명해진 데고 참고로 그 청원 두루봉동굴은
거기 흥수아이라고 나왔지. 그 옆에 뼈 조각 보이니? 어린아이의 뼈가 발견된 거야. 근데 발견한 분이 김흥수 씨라. 흥수아이라고. 자, 오케이. 이제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여기에서 벽화 동굴을 그렸는데, 아마도 이 동굴 벽화는 당연하겠지만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고 추정해? 종교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주술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지. 그리고 불을 쓰잖아. 이게 그러니까 동굴하고 불이 만나는 거지. 불을 쓰면서 인류의 생활 시간이 길어지지. 인간과 동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불이 있으면서 뭐가 보완됐고, 그러니까 일단 생활 시간 길어지고, 뭐가 불을 씀으로써 인간의 안전이 어느 정도 지켜지는 거지. 그러니까 불이 없으면 동물들이 와갖고 습격을 할 때 뭐 수단이 없잖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불이 있으면 동물이 안 오거든. 그러니까 그 불의 사용은 인간의 안전성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기여하는 바가 커. 자, 이제 구석기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갑자기 야 모여봐 왜 야 큰일 났어 왜 내일부터 신석기래 그럼 내일부터 돌 갈았어야 되는 거야? 큰일 났어 이제 이음도구 쓰는데 이러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야. 자연스럽게. 자, 코어 핵심 빠밤. 신석기의 핵심은 신석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시면 이겁니다.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특징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는 대략 시기로 얘기하면은 약 BC 8,000년? BC 8,000년 추정치예요. 추정치. 자, 이때부터 뭘 해요? 농사. 진짜 중요한 거. 농사는 모든 걸 바꿔요. 자, 봐봐. 자, 잘 생각해 봅시다. 농사를 짓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스탑? 이동생활은 끝나고 뭐를 시작해요? 정착생활 시작하죠. 한 군데 살아야지. 그러니까 정착생활을 하니까요. 자, 정착생활을 하니까 당연하지만 뭘 지어야 합니다. 집 져야죠. 이제는 제대로 지어야지. 그래서 집을 뭘 짓냐면 웅집이라고 지어요. 자, 웅집은 어떻게 되는 집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요렇게 하고 입구가 여기 있는데 요렇게 되는 집인데 여기를 땅을 파 이런 집의 형태를 만드는 거지. 내부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내부는 이렇게 사각형 내부인데 안에가 이렇게 둥그래. 그리고 요 가운데에 여기에 화덕이 위치합니다. 불이 위치해요. 대충 이해가죠? 그러니까 땅을 파는 이유는 그래야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고 시원해요. 겨울에 맨땅 바닥에 되면 입 돌아가지만 땅을 파고 들어가면 생각보다 지열이 있어서 따뜻합니다. 나중에 겨울에 야생을 할 일이 없겠지만 혹여한다면 땅을 꼭 파세요. 그리고 참고로 더럽게 안 파집니다. 겨울 땅은 단단하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기 암사동 유적지 한번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딱 그렇습니다. 암사동 유적지가 딱 그 신석기 유적지니까. 자, 집이고 집 구조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원형으로 돼 있고요. 여기 가운데에 화덕이 있다. 근데 뭐도 추정하냐면 이 화덕의 위치 가지고 당시의 사람들이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일 거라고 추정을 해요. 화덕 위치 갖고. 왜냐하면 불로부터의 거리가 똑같아. 연하. 이해가? 불이 있는 곳이 그 집에서 제일 좋은 곳 아니야. 아랫목이
얘기하듯이. 근데 불하고 거리가 같지. 그러니까 집 구성원들의 관계는 대략적으로 뭐 했을 거다? 평등했을 거라고 추정해.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몇몇 더 사례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농사를 짓잖아. 농사를 짓잖아. 그러니까 아마 이 농사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요 농사는 뭐가 아닙니다. 벼농사 아니에요. 벼농사 아니에요. 네버 네버 에버. 벼농사로 착각한 사람 진짜 많아서 그래. 벼농사 아니고 무슨 농사냐면 당연하겠지만 밭농사고요. 벼농사는 이따 청동기 때 얘기할게요. 보통 수나 조나 수수 이런 거 위주로, 쌀은 한참 있어야 지어요. 피, 조, 수수 이런. 자, 2번 농사를 시작했어요. 2번 이동 생활을 하다가 집 졌고요. 자, 농사를 시작하고 정착 생활을 하지. 농사가 끝났어? 추수를 했어? 문제가 하나 생겼어. 뭐? 이동 생활할 땐 먹고 가면 되잖아. 이제는 살아야지. 농사하면 생각보다 양이 많지. 다 먹고 겨울잠 자? 아니지. 농사를 지었으니 반드시 뭐의 필요가 생기는 거야? 저장의 필요성이 생기지. 수확한 곡식을 저장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야. 그래서 뭘 만듭니다? 그릇을 만들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책에는 너네 책에도 그렇고 빗살무늬 톡이 하나 나오는데, 이것도 원래는 몰라도 돼. 빗살무늬 톡이만 기억해. 그러니까 초기에는 민무늬 톡이고요. 덧무늬 톡이고, 이제 좀 후기쯤 가서 후기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빗살무늬 톡이는 어느 정도 발전한 상태에서 나오는 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톡이 모양이 웃기죠? 요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게? 이 톡이 모양 갖고도 뭘 아냐면, 그릇 모양이 이렇게 서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땅에서 살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해. 그리고 그릇 모양하고 농사라는 걸 결합하면, 아, 어디 살았겠구나? 강가나 바닷가에서 거주했겠군 이라고 생각을 하지. 왜? 강이나 바닷가가 돼서, 왜냐면 여기가 땅이 무르거든. 습기가 있어서. 땅이 무른 곳이라고. 습기가 있으니까 땅이 무른 곳이라서 여기다가 뾰족한 거 지어놓으면 푹 꽂아놓고 쓰기 딱 좋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강가나 바닷가에 거주했다는 증거가 또 있어. 특히 바닷가에 거주했다는 건 뭐가 남아있냐면, 그 신석기 유적지 터에 가면 조개 껍질이 엄청 많아. 패총이라고 해갖고 조개 껍질이 그냥 거의 무덤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가면도 있다. 조개 껍질 가면하고 칠해거리라 그래서 목걸이도 있어. 그 사진, 신석기 사진 보면 거기 까만 거 보이지? 그게 움집 터고요. 그 밑에 이게 조개 껍데기인데 눈, 코, 입 뚫려 있는 게, 그게 방금 전에 얘기한 그 가면이에요. 그리고 빗살무늬 톡은 아시죠? 이게 이런 식으로 거져 있는데, 뭐 웃는 것 같네요. 예, 기분 탓이에요. 이렇게 거져 있는데, 그냥 소설을 써보자면 아마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아마 손톱 깎기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최대 플렉스한데? 이래가지고 이렇게 뼈 조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내 마음대로 소설을. 사실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당연하겠지만 농사를 해야 되니, 네, 도구를 썼겠죠? 그리고 그 도구는 뭐였습니다? 네, 빨간 걸로 할게요. 중요한 아이들은. 간석 필수죠. 갈아 쓰는 도구. 갈아 씁니다. 그러니까 도구가 훨씬 더 디테일해져요.
갈아서 만드니까 정말 용도에 맞는 여러 가지 도구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도구가 무지막지하게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사냥은 이제 많이 못하겠죠? 자, 농사를 시작했고 이동시간이 끝났으니 사냥하고 채집이 바뀌어요. 채집은 뭘로? 농사로 바뀌는 거지. 처음에는 일부러 지으려고 한 건 아니었을 거야. 나무 껍데기 먹고 나무 열매 먹고서 응가라도 했겠지. 응가라도 했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싹이 자라네? 이러지 않았을까? 모르지. 뭐 다 소설이니까. 얘는 그렇지. 처음에는 사냥해서 먹었지만 데려와서 키워 잡아먹는 거지. 목축을 해보게 되는 거야. 자, 이게 그냥 사냥할 때랑 목축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냥 사냥할 때는 말했지만 동물은 빨라. 되게 조그만 애도 잡기 힘들어. 큰 동물은 내가 죽고 잘못하면. 예를 들면 호랑이 같은 애들은 정말 올킬 당하는데 그거 알지? 사자는 배고프면 사냥을 안 하거든? 호랑이는 자기 영역에 들어오잖아. 배고파도 사냥해. 배불러도 사냥해. 호랑이는 겁나 무서운 동물이야. 어쨌든 간 그래서 처음에는 멧돼지 같은 걸 우연찮게 잡았겠지. 그리고 먹을 거 주니까 이 새끼가 가만히 있네? 새끼도 낳네? 오, 저거 비슷하게 커지는데? 알겠니? 남는 음식 찌꺼기를 갖다 주니까 목축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된 거야. 그러면 목축이 시작되면 뭐가 좋냐면 단백질 섭취가 늘어. 그러니까 일단 몸이 건강해지지, 첫 번째. 그리고 또 하나, 도구로 써먹을 게 하나 더 생겨. 뼈 조각들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돌도끼, 이거 생각보다 만들기 힘들거든? 근데 예를 들면 큰 동물의 여기 대퇴보뼈 이런 거 자체가 무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 이 동물에서부터 당연하겠지만 뼈 도구들이 들어오지. 뼈 바늘이라든가 아니면은 뼈 바늘은 당연하겠지만 그리고 동물들로부터 가죽이 이제 생각보다 옷에 이제 뭘 쓰는 거야? 가죽을 써. 그러니까 그럴싸한 옷이 등장하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이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뼈바늘이 필요하고요. 잘 생각해봐. 가죽만 있으면 뭐래? 이 가죽을 묶어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도 필요해? 실이 필요할 건 당연한 지다. 바늘이 있으면 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을 뽑아내기 위한 도구가 등장을 하니 그게 바로 가락바퀴야. 신석기 시대 진짜 유명한 유물 1번 1번 2번 가락바퀴하고 빗살무늬 토기는 안 내면 선생의 자격 미달입니다. 빗살무늬 토기를 시험에 안 냈다? 그 사람은 좀 뭔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락바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하자면 실을 뽑아내는 도구거든?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원형이잖아. 여기에 구멍이 있다? 그럼 애들이 여기서 실 뽑아내는 줄 아는데 아니야. 여기는 나무 딱대기 같은 걸 끼는 거고 여기 있는 보이니? 점 같은 거 보이지? 여기로 끼워서 동물 가죽 털 같은 걸 뽑아갖고 실을 만든 거야. 알겠어? 당연히 여기는 아니, 말도 안 돼. 자,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요. 자, 이제 농사를 져야 하잖아. 응. 여기 봐봐. 농사는 기본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몸으로 때우는 거니까. 잘 생각해봐. 이 많은 노동력 중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노동력은 가족이지.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갈 수밖에 없어? 대가족이 될 수밖에 없어. 농사를 지었는데 노동력 하나하나가 농사는 되게 중요한 거라서 대가족 제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우리 집 식구끼리 가는 것보다 옆에 있는 다른 시족하고 붙으면 더 좋겠지. 그래서 그렇게 가족을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생각해낸 게 족외혼이야. 뭐라고?
응. 부족 웹사람하고 결혼한 거. 잘 생각해봐. 예를 들면 A 부족과 B 부족의 A 부족 남자, B 부족 여자 둘이 결혼해서 예를 들면 기억이라는 애가 태어났어. 얘는 어디 애야? A 부족이야, B 부족이야? 둘 다잖아. 이런 식으로 부족이 합쳐지는 거지. 하나의 생활권으로 같이 고생하면서 가는 거야. 자, 마이 갓. 접혔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농사를 짓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농사는 사람 마음대로 안 돼. 예를 들면 이동생활하는 건 내가 갈 때 가고 올 때 올 수 있잖아. 농사는 아씨 비 더럽게 안 내리네. 안 내려. 그러니까 농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 잘 생각해봐. 농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이 불가능해. 특히나 뭐 이 시대가 무슨 뭐 아주 유려한 농업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 불가능하고 더럽게 무서운 애들. 뭐? 습격이지. 호랑이님 습격하십니다. 곰 한 마리가 우리 부로 정착한 데 들어다 멧돼지 한 마리만 들어도 초토화 되는데?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생기는 게 공포감이에요. 그러면 그 공포감을 제대로 맞서거나 아니면 굴복하지. 그래서 등장하는 게 종교다. 그러니까 종교의 맨 처음, 원시 종교의 시작은 뭐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 공포에서 출발하는 거야. 자, 농사가 내 맘대로 안 되지? 농사가 내 맘대로 안 되지? 그러면 제일 무서운 대상이 뭐야? 농사를 주관하는 태양이야. 태양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니까. 비, 태양, 비, 뭐 구름 이런 애들이 농사를 주관하는 신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 자연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지. 이거 자연한테 제사 지내는 거지. 그걸 애니미즘이라고 해.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랬잖아. 동물 더럽게 무섭다고. 호랑이님 무서워. 그러니까 말했지만 호랑이를 잡는 건 생각도 못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호랑이를 신으로, 수호신으로 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토템이라고 해. 토테미즘이 등장을 하고. 곰도. 그 다음에 조상신의 개념도 있어. 이 시대는 우리 조상이 돌아가신 다음에 영혼으로 날 돌봐주리. 이런 개념도 있어서, 그러니까 매장의 개념이 존재하니까. 신석기 시대 매장의 개념이 존재하니까. 그리고 샤머니즘은, 자,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신의 일이라 알 수 없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 부족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예를 들면, 내일쯤 비가 온다는 걸 예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가 맑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동물이 습격해 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지 뭔가 달라지게 되겠지. 그 예상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할머니. 비만 올 때만 이거 우르마 하면은 이러셔. 정말 비와. 와 완벽해. 기상 예측 칼이야.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옛날에는 그게 아파서 그런 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샤먼이라고 하지. 한자로 뭐 무당. 너 무당할 때 무자가 한자로 어떻게 쓰는 줄 아니? 무당할 때 무자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야. 무당할 때 무자가. 샤먼이라는 말은 하늘의 뜻을 평범한 놈들에게 전달해주는 자인 거지. 왜냐면 무서우니까. 공포스러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공포감이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잖니, 뭐. 근데 우리가 공포 영화를 왜 재밌게 보는 줄 알아? 두 가지 이유야. 상황은 무섭잖아. 공포 영화에 나오는 상황은 더럽게 무섭잖아. 우리는 두 가지를 알고 있어. 그 공포 영화의 내용이 현실에서 나에게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서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그 공포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이 거기서 칼로 베이고 쓸리고 슬래셔 당한다고 해서 진짜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화는 장면은 무섭지만 실제로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포영화를 우리가 즐겁게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숨겨진 이면을 아니까 보는 거야. 진짜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 언제일까? 모를 때. 어떤 현상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공포감을 느껴. 너 탄하고 공부했잖아. 잘 생각해봐. 언제가 제일 힘든 거야? 공부하는 게 힘드니? 아니야.
제일 힘들 때는 어떤 거냐면 내가 과연 이렇게 개빡세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가? 합격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합격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이거 몇 배라도 더 할 수 있겠는데 미치겠는 거지. 특히 시험 볼 때, 뭐 면접 보고 막 이럴 때 옆에서 다 나보다 잘하는 것 같고 시험 보는데 뭐 면접은 내가 이게 내 정신으로 얘기한 건지 영혼이 가출한 상태에서 제3의 정신이 얘기한 건지 알 수가 없는데 뭔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여지까지 훈련한 게 있으니까 그 훈련 빨로 가긴 갔는데 그런 거야. 그게 무섭다니까? 얼마나 해야 할 수 있는지 정확한 수치를 알면 우린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포는 그 상황을 해결할 방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돼. 해결할 방법이 없다니까? 근데 닥쳐와 나한테. 그럼 그때부터 무서운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 수업을 왜 들어? 이것도 사실 거기서 출발해. 너가 학교 가서 들을 수 있겠지. 자세하게 봐. 국영수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한국사까지 한다고? 왜? 심지어 다음 주엔 통사도 하는데? 왜? 마찬가지야. 학교에서 어떻게 할지 나는 알지. 교과목 자체가 어차피 바뀌지 않으니까 알고 또 하나 나는 이제 가르쳐 본 적이 많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략 어떤 패턴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너한테 이렇게 나와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이런 거 나온다고. 안 내면 미친놈이라고 이거. 응? 대치동에 있는 모든 학교 선생 뭐 민사고고 뭐고 민사고도 뭐고 다 통사하고 한국사는 공통 과정이기 때문에 다 해야 돼. 거기도 이거 시험 내. 어. 그 차이인 것 뿐이지. 오케이. 알겠죠? 오, 자, 우리 인간적으로 잠깐만 쉬었다가 네, 청동기부터 가봅시다.